위험한 직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소방관과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다른 예상치 못한 위험한 직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므로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직업은 이 탓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수 잠수부는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위험한 직업입니다. 도시는 극도로 복잡한 하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막혀도 모든 하수가 도로와 주택으로 다시 흘러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수 시스템은 매우 면밀하게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잠수부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막힌 곳을 처리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하수 잠수부는 방수복을 입고 특수 부츠를 신어요. 온갖 쓰레기, 박테리아, 다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물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수 잠수부는 막힌 곳에 가서 그것을 제거합니다.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작은 상처라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직업은 매우 위험해서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기도 합니다. 스톰 체이서는 멋진 직업명이지만 매우 위험한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기상학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폭풍, 토네이도, 쓰나미와 극단적인 기상 조건들을 보고합니다. 날씨 패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죠. 이 패턴은 나중에 연구되어 더 나은 기상 예측을 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폭풍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사진과 비디오를 찍어요. 전력선 작업자는 전력선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전력선 작업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 중 하나예요. 높이와 고전압 전기라는 두 가지 위험 요인이 있어요.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 중에 하나는 폭풍 후 전력 복구입니다. 다음 직업은 유황광부예요. 황은 옅은 노란색의 무지화학 원소입니다. 해충과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에 사용되고 성냥과 불꽃놀이, 생산에도 사용되죠. 황은 종종 의학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채굴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황은 일반적으로 화산 지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곳이 주요 작업장이에요. 광부들은 분화구 바닥에서 유황을 분해하고 더 작은 조각으로 부수고 모은 다음 근처 마을로 운반합니다. 그 자체로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가스는 호흡기와 치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일부 광산들은 활화산 안에 위치해 있어서 갑작스러운 폭발은 또 하나의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채굴은 전반적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석회석 채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석회석은 도로와 건물 건설에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조차도 이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석회석을 사용해왔어요. 석회암 채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먼지 구름이 발생하고 이 먼지를 들이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석회암 바위를 부수기 위해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먼지로 가려진 시야는 매우 위험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쓰레기와 재활용 수거도 매우 위험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한 수거자는 수년 동안 매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방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트럭에서 내려 쓰레기통으로 갈 때 조심해야 해요. 쓰레기통을 들어올리는 케이블이 있는데 잘못하면 끊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한 직업은 수중 용접공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안에서의 용접은 수압이 없고 용접 공정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선호되는 유형이죠. 하지만 그 작업이 너무 비쌀 수 있습니다. 선체에서 수리해야 할 부분이 물속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육지에서 용접을 하려면 배를 물 밖으로 빼야 하고 이것은 많은 돈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중 용접이 이루어지죠. 수중 용접에는 건식 용접과 습식 용접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식 용접에서는 고압 체인버를 사용하여 용접이 필요한 부위를 봉합니다. 체인버 내부는 가스로 채워져서 내부의 모든 물을 제거하고 물이 쏟아져 들어온 걸 막아요. 그런 다음 작업이 진행돼요. 마치 물속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체인버를 사용할 수 없거나 용접을 즉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습식 용접이 수행됩니다. 순수한 물은 전기를 전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돗물, 빗물, 물론 바닷물과 같은 대부분의 물은 많은 미네랄과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물을 훌륭한 전도체로 만들어요. 작업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 아크 주위에 가스 거품이 방출됩니다. 용접부를 보호하고 물을 통해 전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해서 다이버를 보호해요.
기포의 문제는 용접 부위를 가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원양어업도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가 해안 가까이나 얕은 물에서 헤엄치는 건 아니에요. 참치, 황새치, 청새치는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종입니다. 심해 어업은 물속 30m 이상에서 이루어져요. 또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먼 거리 때문에 심해 어업이 위험해요. 사고가 났을 때 의학적 도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한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더 크고 빠르고 더 강합니다. 그런 종류의 어획은 얕은 물에서 하는 낚시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망망대해에서는 해안과 바다보다 훨씬 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위험 요소입니다. 이제 벌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목 노동자들은 다양한 산업을 위한 원자재를 제공합니다.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수동으로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요즘은 기계를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덜 위험한 건 아니에요. 나무는 여전히 쓰러지고 이제는 끊임없이 작동하는 날카로운 쇠톱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항상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주변에서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위험한 직업은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높은 높이, 사다리, 기계, 무거운 물건들을 다뤄야 하죠. 따라서 건설 노동자들도 작업장에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붕 수리공은 지붕을 설치하고 수리하고 유지합니다. 또한 지붕을 방수하기 위해 금속과 아스팔트와 같은 재료를 사용해요. 높은 곳에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붕 청소부들도 있어요. 지붕은 가끔 관리가 필요해요. 이끼와 곰팡이를 없애야 하고 그것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업 등반가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건물을 오르는 사람들이에요. 건물의 전면은 돌봅니다.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방수 처리도 해요. 또한 가스, 산업먼지와 다른 해로운 요소들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를 합니다. 농부들도 매일 목숨을 걸고 있어요. 농사는 쏟아서 짜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또한 중장비와 화학물질로 작업하는 것을 의미해요. 트랙터는 조정하기가 어렵고 쉽게 뒤집힐 수 있어요. 농기구는 종종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농부들은 농작물을 보호하고 기계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해요. 화학물질은 종종 넓은 지역에 퍼져서 주변 공기를 유독하게 만듭니다. 훨씬 더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들이 있지만 동물로 마무리를 할게요. 소와 말은 크고 무겁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잠재적인 위협입니다.